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개념 중에서 헷갈릴 만한 개념, 어간, 그리고 어근, 실질 형태소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개념인 이제 먼저 어근과 접사 그리고 어간과 어미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근과 접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어의 구성,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가 라는 걸 봤을 때에 살펴보는 개념들이고요. 어간과 어미는 동사나 형용사죠. 용언이라고 하면은 동사나 형용사에 해당하는데 동사나 형용사가 활용할 때 다양한 형태로 변화할 때에 사용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두 가지는 바라보는 관점, 분류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은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먼저 한번 해볼게요. 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근과 접사로 한번 분류를 해봅시다. 해는 단이란 어근, 해 부분이 어근이 되죠. 단이란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위로에 해당하는데 얘를 어간과 어미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는 명사에 해당하죠. 그래서 용언의 활용, 동사나 형용사라는 관점에서 어간과 어미가 사용되기 때문에 해라는 것은 어간, 어미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없다. 그러면은 어근 접사와 어간, 어미가 겹치는 경우는 용언인 경우에 한정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먹다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먹이라는 단어에서 먹이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어근 부분이고 단은 우리가 어근 접사라는 개념에서 분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용언의 활용에서 보시면은 먹었다는 먹다는 먹는다, 먹었다와 같이 활용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이 앞부분을 간이라고 하고요. 이 뒷부분을 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봤을 때 어근과 어간이 일치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치해도 두 가지가 사용되는 용법이 다르죠. 하나는 단어의 구성이라는 관점에서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부분인 어근이고요. 용언의 활용이라는 부분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어간이라고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가 다른 경우 한번 볼게요. 복합어인 경우에 두 가지가 달라지는데 치솟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분석을 했는데 치는 접두사였죠. 접두사에 해당했고요. 솥이 근에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치솟는다, 치솟았다라고 했을 때 변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치솟까지고요. 그래서 치솟까지가 간이고 이 뒷부분이 미가 되네요. 이 경우에는 어근과 어간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 개가 때로는 일치하고 두 개가 때로는 일치하지 않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두 가지가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 자, 첫 번째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첫 번째 단어의 구성과 용언의 활용이라는 두 가지가 바라보는 관점, 분류 기준이 다르다. 두 번째 어근의 짝은 접사고요. 간의 짝은 어미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헷갈리시면 안 되겠다. 관점이 다르고 짝이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번에는 실질 형태소와 어근이라는 개념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실질 형태소는 실질적 의미를 지니는 형태소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를 내리고요. 어근이라고 하면은 단어에서 실질적 의미를 지니는 부분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가 정의까지 굉장히 비슷해요. 실질적 의미를 지니는 형태소, 실질적 의미를 지니는 부분이라고 해서 굉장히 비슷한데 이것 또한 형태소를 분류하는 관점이고요. 이거는 단어의 구성이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분류 기준이 다른데 예시를 보시면 해라는 것은 얘는 실질 형태소에 해당하면서 근에 해당하겠죠. 앞에서 본 먹다라는 단어도 먹과 다로 분류를 했을 때 먹인 부분은 실질 형태소이면서 또 단어의 관점에서도 근에 해당할 거고요. 단은 의미에 따라서는 형식 형태소에 해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 해당한다. 그래서 보시면 두 가지 관점이 이렇게 겹치는 경우 의미도 비슷한데 겹친다. 그럼 두 가지를 동일하게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또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코 웃음이라는 단어를 직접 구성 성분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코 더하기 웃음으로 나오죠. 그러면은 코 부분이 근이고 웃음 부분이 근이기 때문에 이 단어는 합성어라고 분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웃음은
웃이라는 어근과 음이라는 접사가 만들어진 합쳐진 파생어에 해당하는데, 이 파생어는 또 하나의 단어로서 어근의 단어가 형성할 때 직접 구성 성분으로 어근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는 합성어가 돼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웃음은 어근이지만 실질 형태소 이상의 것이 되는 거죠. 사실 실질 형태소에 형식 형태소가 붙어서 웃음 같은 경우에는 형태소 분석을 할 수가 형태소라는 것으로 형태소보다 더 큰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근이 때로는 형태소 이상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도 분류를 하실 때에 형태소라는 것은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고, 그 가장 작은 단위 중에서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 실질 형태소다. 어근이라는 부분은 단어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성 요소 중에 하나다. 그래서 두 가지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리고 일치할 때도 있지만 달라질 때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두 가지를 역시나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에서 비교해 보시고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